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나왔습니다. 새 유니폼을 입고 처음 출전한 한국인 선수가 단 13분 만에 경기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주인공은 이강인이었습니다. 0대0으로 막혀있던 후반전, 그의 왼발에서 터진 한 방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2026-2027 시즌 첫 골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강인이 정상적인 프리시즌조차 충분히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왜 선발이 아닌 벤치에서 출발했고 시메오네 감독은 왜 가장 답답했던 순간에 이강인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투입된 지 불과 13분 만에 이강인은 어떻게 수만 관중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데뷔골 하나를 넘어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도전에서 이 33분이 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여름 이강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새 시즌 동안 몸담았던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은 것입니다. 스페인은 이강인에게 낯선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성장했고 발렌시아와 마요르카를 거치면서 라리가의 거친 경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리그로 돌아온다고 해서 새로운 출발까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강한 압박과 조직력, 빠른 공수 전환을 중시하는 팀이었고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 안에서 자리를 얻으려면 이름값보다 즉각적인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더구나 이강인은 병역 특례와 관련한 행정 절차 때문에 팀의 프리시즌 훈련에 늦게 합류했습니다. 새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고 감독이 원하는 움직임을 익혀야 할 중요한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말라가와의 시즌 개막전 선발 명단이 공개됐을 때 이강인의 이름은 벤치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홈구장에 모인 팬들이 그의 데뷔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시작부터 주인공 자리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강인에게 필요한 것은 기대나 명성이 아니라 짧은 출전 시간 안에서도 감독에게 확실한 이유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그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벤치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과 다른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홈에서 승격팀 말라가를 상대했지만 공격은 좀처럼 날카롭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을 소유하고 전진해도 마지막 패스가 끊겼고 상대 수비를 흔들 결정적인 움직임이 부족했습니다. 전반 45분 동안 아틀레티코가 기록한 유효 슈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반 종료 직전에는 말라가가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었고 골키퍼 오블락의 연속 선방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개막전이라는 특수성까지 겹치면서 경기장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강팀이 홈에서 승격팀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고도 득점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은 홈팀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 역시 그대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변화를 주기 시작했고 벤치에는 경기의 속도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프리시즌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부담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답답한 경기 흐름이 그의 데뷔를 앞당겼습니다. 누군가는 수비 사이에서 공을 받아야 했고 누군가는 과감하게 골문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0대0이라는 숫자는 이강인에게 위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팀에서 자신을 알릴 가장 선명한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체 출전이라는 기회가 곧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강인이 마주한 상황에는 여러 위험이 겹쳐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충분한 프리시즌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움직임 하나와 패스 타이밍 하나에서도 호흡이 어긋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즌 첫 홈경기에서 승격팀을 상대로 0대0이 이어지고 있었기에 교체 선수에게 주어지는 기대는 평범한 데뷔전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공격을 살리지 못하면 새로운 팀에서의 첫인상이 애매하게 끝날 수 있었고 지나치게 개인적인 플레이를 시도하면 조직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메오네 감독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안전한 패스만 반복한다면 감독이 자신을 투입한 이유를 보여주기 어려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공격성과 균형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강인이 라리가에서 마지막으로 골을 기록했던 것은 마요르카 시절인 2023년 5월이었습니다. 약 3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스페인 무대에서 골을 노리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도 PSG에서 쌓은 경력도 지금의 0대0을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주어질 몇 번의 볼 터치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이 새로운 팀에서 그의 위치를 결정할 첫 번째 시험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지만 아틀레티코가 원하는 골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12분 시메오네 감독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를로스 마르틴을 불러들이고 이강인을 그라운드로 내보냈습니다. 새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이강인의 첫 공식 경기가 바로 그 순간 시작됐습니다. 감독이 그에게 요구한 해답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멈춰있던 공격에 다른 리듬을 넣고 상대 수비가 예상하지 못하는 선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강인은 특정 위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최전방 가까이 올라갔다가 중원으로 내려왔고 다시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하며 공을 받을 공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움직임 때문에 말라가 수비는 한 명의 선수를 일정한 위치에서 막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강인의 장점은 공을 오래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을 받는 위치 자체를 계속 바꾸며 상대의 기준점을 흔드는 데 있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0대0 상황에서 기대한 변화 역시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선수에게 갑자기 경기의 흐름을 바꾸라는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강인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첫 경기라는 부담 뒤에 숨는 대신 자신의 왼발과 판단력을 믿고 직접 승부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투입 직후부터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라운드에 들어온 이강인은 적응을 위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후반 14분, 투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 30m 거리에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장면은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세 팀에서의 첫 공식 경기라고 해서 안전한 플레이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말라가 수비진도 이강인이 패스만 선택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즉시 의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20분 이강인은 다시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왼발 가마차기로 골문을 노렸습니다. 첫 슈팅이 자신의 존재를 알린 장면이었다면 두 번째 슈팅은 점점 거리를 조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경기 흐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틀레티코 공격은 전반보다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연결됐고 이강인이 중앙과 측면 사이를 움직이면서 수비수들의 시선도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주저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훈련 합류가 늦었고 선발에서도 제외됐지만 그라운드에 들어선 뒤에는 그런 사정을 플레이의 변명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0대0이라는 압박 속에서도 이강인은 공을 받으면 먼저 상대 골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왼발 슈팅은 우연한 시도가 아니라 결정적인 세 번째 장면을 향한 예고편이 되고 있었습니다. 후반 25분, 마침내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른쪽에서 공을 잡은 다비드 한츠코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강인은 공을 받은 뒤 그대로 측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제치며 중앙 방향으로 파고들었고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왼발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수비수가 앞을 막고 있었지만 이강인은 패스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앞선 두 번의 슈팅으로 이미 감각을 확인한 그는 반대편 골문 구석을 향해 왼발을 휘둘렀습니다. 공은 수비를 지나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고 골키퍼가 손을 뻗기 어려운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기록한 이강인의 첫 공식 골이었습니다. 그것도 팀의 2026-2027 시즌 공식 경기 첫 득점이자 개막전의 0대0을 깨뜨린 선제골이었습니다. 후반 12분에 들어와 후반 25분에 골을 넣었으니 증명에 필요했던 시간은 불과 13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이강인에게 달려왔고 홈 관중의 분위기도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전반 내내 답답했던 아틀레티코가 기다렸던 해결책은 거창한 전술 변화가 아니라 새로 합류한 한국인 미드필더의 과감한 왼발 한 번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골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강인의 선제골이 터진 순간 경기장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전반 내내 말라가의 수비에 막혀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아틀레티코. 선수들의 움직임에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에게는 골 하나에 취해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요구하는 축구는 공격 장면 하나로 임무가 끝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득점 이후에도 최전방과 중원, 오른쪽 측면을 오가며 계속해서 패스의 연결점 역할을 맡았습니다. 상대가 공을 잡으면 압박에 가담했고 아틀레티코가 포제션을 되찾으면 다시 빈 공간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말라가는 이제 이강인의 왼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수비수가 따라붙었고 그 순간 다른 아틀레티코 선수들에게 새로운 공간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한 골보다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새 팀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팀 전체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늦은 프리시즌 합류 때문에 전술 적응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만큼 이날의 남은 시간은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한 번의 환상적인 슈팅이 우연인지 아니면 아틀레티코가 앞으로 활용할 새로운 공격 옵션의 등장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강인은 골을 넣은 뒤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말라가 수비를 흔들면서 아틀레티코는 경기의 주도권을 더욱 확실하게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한 골 차이는 결코 안전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후반 막판으로 향하고 있었고 말라가가 단 한 번의 역습이나 세트피스를 성공시키면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즌 개막전은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 완벽하지 않은 시기여서 작은 실수 하나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틀레티코가 공격에 지나치게 많은 숫자를 투입하면 뒤쪽 공간이 열릴 수 있었고 반대로 한 골을 지키기 위해 지나치게 내려앉으면 상대에게 계속 공격할 기회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강인에게도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데뷔골을 넣었다는 흥분 속에서 또 하나의 장면만 욕심낼 것인지 아니면 팀이 원하는 경기 운영에 집중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공을 받을 때는 빠르게 전진하면서도 무리한 상황에서는 동료에게 연결했고 수비 상황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찾아 내려왔습니다. 아틀레티코의 공격이 한층 안정되자 말라가는 선제골 이전처럼 편하게 수비 라인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강인을 막기 위해 시선이 쏠리는 순간 다른 공격수들에게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스코어는 여전히 1대 0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누구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강인의 데뷔전이 완벽한 이야기로 끝나려면 아틀레티코에는 승부를 결정할 마지막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 마지막 한 방은 후반 40분에 찾아왔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고 키커로 나선 선수는 바에나였습니다. 바에나는 오른발로 공을 정교하게 감아찼고 수비벽을 넘어간 공은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2대 0이 됐습니다. 이 순간 아틀레티코의 시즌 첫 승리는 사실상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체를 되돌아보면 승부의 문을 가장 먼저 열었던 장면은 이강인의 왼발에서 나온 선제골이었습니다. 0대 0에서는 말라가가 수비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먼저 실점한 뒤에는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변화가 아틀레티코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했고 결국 추가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강인의 득점은 단순히 점수판의 숫자 하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경기의 구조를 바꾼 장면이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그 골이 그의 아틀레티코 공식 데뷔골이면서 새 시즌 팀의 공식 경기 첫 득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즌의 첫 페이지에 새로 합류한 선수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선발 출전도 아니었고 준비 기간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이강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결과로 바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휘슬과 함께 그 결과가 어떤 평가로 돌아오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종료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의 분위기에는 처음과 전혀 다른 여유가 생겼습니다. 전반전만 해도 승격팀 말라가를 상대로 유효 슈팅 없이 고전했던 아틀레티코였지만 이제 전광판에는 2대 0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경기의 방향을 처음 돌려놓은 선수는 후반 교체로 들어온 이강인이었습니다. 그는 약 33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새로운 팀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측면에만 머물지 않고 중앙과 중원을 넘나드는 움직임, 공간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않고 시도하는 왼발 슈팅,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수비를 제친 뒤 골문 구석을 노리는 기술까지 자신의 장점을 짧은 시간에 펼쳐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라리가에서 다시 골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스페인 1부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득점한 것은 마요르카 소속이던 2023년 5월 아틀레틱 빌바오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 3개월이 흐른 뒤 그는 다른 유니폼을 입고 다시 라리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보낸 시간을 지나 스페인으로 돌아온 첫 공식 경기에서 곧바로 득점했다는 점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출발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그 출발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2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개막전에서 승점 3점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요한 결과였지만 이날 가장 강렬한 장면의 중심에는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경기 후 그는 공식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선발로 출전해 90분을 소화한 선수들이 있었지만 약 33분을 뛴 교체 선수가 경기의 주인공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강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경기는 0대0이었고 아틀레티코는 답답한 공격 흐름을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입 직후 적극적인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결국 13분 만에 직접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온 뒤 팀의 공격 속도와 분위기, 그리고 점수까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교체 카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프리시즌 합류가 늦어 개막전 선발 경쟁에서 불리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의미는 더욱 컸습니다.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조건을 말로 설명하는 대신 경기장에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경기의 활약만으로 시즌 전체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감독과 동료, 새로운 경쟁 속에서 첫 번째 신뢰를 얻는 방법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데뷔 전에 이강인은 기다리는 선수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 결과를 만드는 선수로 자신의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생활은 이제 겨우 한 경기를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상대팀들은 그의 움직임을 더 세밀하게 분석할 것이고 주전 경쟁 역시 개막전보다 훨씬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 안에서 공격뿐 아니라 압박과 수비 가담까지 꾸준히 증명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데뷔골을 시즌 전체의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릅니다. 그러나 출발의 의미까지 작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늦은 합류로 선발 명단에 들지 못했던 선수가 후반 교체로 투입돼 13분 만에 시즌 첫 골을 만들었고 팀은 2대0으로 승리했으며 그는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선수에게 새로운 팀에서 첫인상을 만들 기회는 여러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강인은 그 첫 번째 기회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왼발로 붙잡았습니다. 약 3년 3개월 만에 다시 라리가에서 기록한 골이라는 점도 그의 새로운 도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시간이 끝난 뒤 스페인으로 돌아온 이강인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평가가 아니라 지금의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그가 내놓은 답은 선제 결승골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데뷔전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 장면을 얼마나 꾸준한 활약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의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